놓치면 후회. 전세임대 혜택.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2025년 9월 22일 많은 분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LH 전세임대 제도가 잠정 중단된다는 발표였죠. 이 제도는 특히 시니어,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해온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나는 지원 대상이었을까?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나? 하는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제 월세 감당이 안 된다? 부모님을 어디 모셔야 할지 막막하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중단됐다는 사실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 중단됐는지, 내가 지원 대상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변화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LH 전세임대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중단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까지 총 10편에 걸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놓친 혜택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제도를 눈여겨봐야 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LH 전세임대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집을 빌려주는 제도 정도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를 아는 분은 드뭅니다. LH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저렴한 월세만 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서민과 저소득층이 큰돈 없이도 전세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였죠. 특히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고령층, 한부모 가정, 청년층에게는 거의 생명줄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안정적인 보증금 지급, 입주자에게는 저렴한 월세와 안정된 거주 공간, 정부 입장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LH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LH 부동산 사업에서 적자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죠. 따라서 이번 잠정 중단은 단순히 정책을 없앤 게 아니라 예산 운영 구조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들의 충격은 그 어떤 설명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LH 전세임대 제도가 잠정 중단된 걸까요? 정부의 공식 발표는 간단합니다. 예산 부족과 제도 개선 필요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합니다. 첫째, 재정 압박입니다. LH는 그동안 주택건설, 임대사업, 도시개발 등 수많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정 적자가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전세임대에 투입되는 보증금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 이 돈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둘째,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일부 고소득층이나 자격 미달자가 제도를 악용해 전세임대를 받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겠다고 설명합니다. 셋째, 정책 효율성 논란입니다. 실제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라는 평가가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임대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 신청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중단은 단순히 제도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한계와 문제를 재정비하려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서민들의 충격은 이성적인 설명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시니어와 청년층은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냐는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책 중단의 발표가 나오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실제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아내와 함께 전세 임대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에 이 제도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중단 소식에 그는 남은 노후를 월세로 버텨야 하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층의 피해도 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된 28세 박 씨는 월세 70만 원을 내며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 임대에 당첨되면 월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었는데 신청 직후 제도가 중단되면서 다시 불확실한 미래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한부모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한부모 여성은 전세 임대에 들어가면 아이들 방을 따로 줄 수 있다며 기대했지만 결국 중단 소식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후의 안식처이고 아이들의 성장 공간이며 청년들의 출발선입니다. 그 집을 지켜주는 제도가 멈췄다는 사실은 곧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대체 제도와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겠다고 말하지만 당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위로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은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었나 였습니다. 그래서 LH 전세임대의 자격 요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조건은 무주택자라는 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에서 탈락했죠.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약 30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600만 원 이하 수준이었죠. 결국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연령과 가구 상황입니다. 고령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은 우선순위가 주어졌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나 부부. 가구는 신청 시가점이 높아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이었죠. 이런 조건들을 종합하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월세로 생계를 꾸리기 버거운 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중단은 더 안타까운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걸었던 제도가 멈췄으니 체감하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죠.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나도 대상이었을까? 궁금하다면 지금 소개한 조건을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LH 전세임대가 멈춘 지금 완전히 길이 막힌 걸까요? 다행히도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다른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지어져 생활 편의성까지 고려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임대처럼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건 아니지만 월 임대료 자체가 낮아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월세가 낮고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은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여전히 이 제도들입니다. 특히 전세임대가 중단된 이후 정부가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공급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불안하신 분들은 주거복지 포털이나 LH,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임대가 멈췄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방법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전세임대가 중단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젠 월세를 버티는 수밖에 없나?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직접 월세나 주거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110만 원, 4인 가구는 약 320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월세 사는 세입자뿐 아니라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지원된다는 겁니다. 자가의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하는 수선유지급여로 제공되죠.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세 기준 최대 35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방은 이보다 금액이 조금 낮지만 여전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단독 가구나 노부부 가구는 주거급여의 대표적인 수혜층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매달 몇만 원이라도 지원받아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라는 겁니다. 전세임대처럼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재산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준만 충족하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임대가 중단된 지금 시니어와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바로 이 주거급여입니다. 이번 LH 전세임대 중단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주거 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까를 넘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주거는 단기적인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처럼 갑자기 멈추면 당사자들은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둘째, 대상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니어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필요하고 청년은 저렴한 월세가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우선입니다. 모든 계층을 한 제도에 넣기보다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지원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세 임대가 중단되었다면 그만큼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삶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집을 제공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넷째,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최근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주거 복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었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LH 전세임대 중단 소식이 전해진 뒤 가장 뜨겁게 반응한 건 현장의 시민들입니다.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SNS를 통해 쏟아지는 목소리는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불안과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니어층에서는 노후의 집 걱정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갑자기 제도를 없애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부부 또는 혼자 사는 고령층에게 전세 임대는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비싼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청년층의 반응도 격했습니다. 월세 80만 원 내면서 어떻게 저축을 하냐? 전세 임대라도 있어야 결혼을 꿈꿀 수 있는데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취업 준비생은 이 제도가 없으면 취업 준비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눈물 섞인 호소를 남겼습니다. 여론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야당은 서민 주거 안정 제도를 무책임하게 멈췄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제도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쪽과 재정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라는 쪽으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민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번 사태는 그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LH 전세임대 중단 사태를 10편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9월 22일부터 잠정 중단된다는 뉴스였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복잡한 맥락과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왜 중단됐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내가 대상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짚어봤고,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주거급여 같은 대안 제도들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제도의 종료가 아닙니다. 서민과 시니어, 청년들의 삶 자체가 흔들린 사건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고 안정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든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예산이나 행정 논리보다 우선해야 할 건 국민의 삶입니다. 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전세임대 중단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주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이 대화가 단순히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